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두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25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해서 27살에 딸을 낳아 키웠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사실 저는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일찍 사별했고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키우면서 살았죠. 저희 남편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남편이 떠났을 당시에는 혼자서 어린 딸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딸 잘 키워내겠다고 약속한 게 있으니 저는 힘들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며 살았죠. 그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살아갈 저와 딸이 걱정되었던 것인지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저에게 주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딸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주려고 본인이 따로 모아놓던 돈인데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만약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을 하라고 했죠. 그 돈을 받고 저는 온갖 감정이 밀려와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며칠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남편이 남겨준 그 돈 덕분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사실 남편에게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받을 때만 해도 우리 딸 아직 어린데 왜 벌써부터 돈을 왜 모아놓았냐고 잔소리를 했어요. 당시 남편 병원비도 빠듯한 상황이라 돈이 있으면 조금 보태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남편 모두 부모가 없는 고아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보다 미래의 상황을 먼저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본인도 부모 없이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물론 남편 말로는 딸 대학교 학비나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았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딸이 혼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힘들어도 꾸준히 모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의도에 맞게 돈이 쓰이지는 않았지만요. 남편이 떠난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신문 배달과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홀로 딸을 키우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떠났을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정말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거든요. 당연히 엄마로서 어린 딸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주인집 아주머니가 사정을 아시고 일을 나갈 때마다 딸을 봐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딸을 키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죠. 옆에 남편은 없었지만 저와 딸은 지극히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일을 2개나 하고 있었고 다행히 말주변이 좋아서 화장품 판매가 잘 되다 보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어도 딸을 학원에 보내고 먹고 싶은 거 사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어서 제가 딸에게 부족한 엄마일까 봐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딸은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무사히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남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취직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서 고민이라는데 효녀인 저희 딸은 일찍 철이 들었는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회사 취직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고요. 그렇게 저희 딸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약 4년 정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2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겠지 싶어 우스갯소리를 넘겼어요. 그런데 딸은 정말로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는지 다음 주에 어떤 남자와 함께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했죠. 갑작스러운 딸의 이야기에 저는 크게 당황했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 저처럼 일찍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철없을 때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봤잖아요.
물론 딸이 저처럼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될 확률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것은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인 걸 잘 알고 있으니 저는 어린 나이에 딸이 일찍 결혼해서 힘들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도 최대한 늦게 30살이 넘어서 갔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했죠. 그러나 이미 사랑의 콩깍지가 끼었는지 딸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며 박박 우기더군요. 결국 딸은 며칠 뒤 어떤 남자 하나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하면 딸이 저를 설득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만나고 있다는 남자를 데려왔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극히 평범한 저와 딸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명품 옷에 신발 그리고 타고 온 차까지 언뜻 봐도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았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 혜지랑 만나고 있는 이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딸이 막무가내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당황했지만 일단 집에 온 손님이니 무작정 내쫓을 수 없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우리 딸이 이제 27살인데 하더라도 조금만 늦게 하지. 엄마,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장모님, 제가 혜지 잘 챙기고 평생 아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우리 혜지가 결혼을 늦게 했으면 해요. 일찍 결혼해서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혜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평생 아껴줄 자신 있습니다. 옷이며 신발까지 죄다 명품이던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 잘 되고 있고 투자까지 받은 상황이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딸이 데리고 온 남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흙수저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빨리 성공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다가 돈을 모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성공을 목표로 밤낮 없이 사업에 매진했고 몇 년 전 결국 연 매출 50억대 회사를 만들어냈다고 했죠. 딸이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수성가로 개천에서 용난 사업가였어요. 사실 저는 딸이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면 했죠. 아무리 투자를 받고 상황이 좋다고 해도 어찌되었건 사업이라는 것은 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결혼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딸은 계속해서 그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이야기를 했고 사업하는 남자라 불안하기는 했어도 돈 없는 남자보다는 돈 많은 남자에게 가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딸을 27살이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서울 단독주택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사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퇴사를 한 후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죠. 저는 딸이 결혼을 해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놀러 가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딸은 결혼을 하고 난 후 1년에 두세 번 정도 명절 때 사위야 집에 잠깐 왔다 갈 뿐이었죠. 친정집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저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만 생겨서 전화를 할 때마다 같이 놀러도 가고 엄마 밥 먹으러 오라고 투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딸은 미안하다고 할 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게다가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딸은 저에게 씁쓸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한 번은 제가 꿈자리고 사나워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딸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맛있는 거 해준다고 집에 한번 오라니까 왜 안 와? 엄마 서운하게.
그게 오빠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네. 미안해, 엄마. 이서방은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다니. 아무리 회사가 중요해도 그렇지. 결혼 전에는 너랑 나한테 잘하겠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 빼고 집에 한 번을 안 찾아오네. 아이, 오빠도 매번 한 번 가봐야지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시간 나면 조만간 오빠랑 한번 갈게. 그래. 그건 그렇고 너 집에 무슨 일 없지? 엄마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꿈자리가 사나운 게 느낌이 이상해서. 글쎄, 엄마, 나 아무래도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결혼 말이야. 최대한 늦게 하라는 엄마 말 들을 걸. 맨날 집에 갇혀 있으려니까 심심하고 그러네. 딸이 갑자기 결혼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사위밖에 없다고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말을 꺼내니까 어떤 반응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이 씁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우울해 보여서 저는 답답하면 돈도 많은데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면 되지 라며 애써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딸이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며 돈을 쓰면 사위가 싫어한다고 큰일 난다면서 절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시키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사위가 사업을 해서 돈은 잘 벌지만 수전노, 쉽게 이야기하면 구두쇠여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옹색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두세 잔은 마시는데 밖에서 커피 한 잔 사 먹이기 싫어서 집에 왔다 가게 되면 항상 보온통에 커피 좀 타서 달라고 해요. 게다가 외식이라도 할 때면 고기 이런 거는 비싸니까 순댓국이나 먹자고 하는 날이 훨씬 많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이 왜 저렇게 궁색맞게 굴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사위에게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제발 쓸 건 쓰면서 살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나중에 딸에게 한 소리 할까봐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딸과 전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전화를 한 번 더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딸은 저에게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해왔는데 생전 제 앞에서 크게 울었던 적이 없어 엄청 당황스러웠죠. 딸이 정말 서럽게 울기에 정말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저는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딸, 엄마 속상하게 갑자기 왜 울고 그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도저히 오빠랑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래?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게 내가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밖에서 만났었거든? 그런데 혹시 이서방이 돈 쓴 걸로 또 뭐라고 한 거야? 응.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커피 마시고 옆에 아울렛 가서 오빠랑 내 코트 좀 샀는데 백화점에 간 것도 아니고 밖에서 또 돈 쓰고 왔냐면서 난리를 치잖아. 뭐라고? 아휴, 이서방은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렇게 궁상을 떤다니. 그래서 속상해서 울면서 전화를 한 거야? 오늘 너무 속상한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한참을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위와 싸우고 속상해하는 애를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딸과의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저도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혼 소리까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오전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실 딸이 결혼을 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사위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기도 하고 할 말만 단답으로 하는 편이라 어색해서 웬만하면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가끔씩 집에 와도 저는 주로 딸과 대화를 나누지 사위와는 형식적인 대화만 할 뿐 길게 말을 잘 안 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위와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누었던 때가 딸과 함께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찾아왔을 때였을 정도였죠. 물론 사위도 가족인데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워낙 성격이 무뚝뚝하고 까칠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날 사위와의 전화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네, 장모님. 그래, 이서방 잘 지내고 있지?
저는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장모님 저한테 전화 잘 안 하시잖아요. 그게 어제 우리 혜지랑 다퉜다면서? 아, 혜지가 전화해서 이야기했나 보네요. 어제 조금 다퉜는데 크게 다툰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혜지한테 대충 듣기는 했어. 혜지가 마음대로 밖에서 커피 마시고 옷 사왔다면서? 예, 그것도 몇십만 원씩이나 하는 옷을 사왔네요. 주부가 너무 돈을 헤프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이서방 속상한 마음도 잘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혜지가 많이 어리잖아.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데, 이서방이 넓은 마음으로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장모님, 혜지 너무 감싸고 돌지 마세요. 30이 다 되어가는데 애라니요.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돈 무서운 줄도 알고 아껴 쓸 줄도 알아야죠. 어느 주부가 생각 없이 몇십만 원이나 하는 옷을 2벌이나 사요. 그래도 이서방, 혜지가 집안에만 있어서 답답해하던데 그냥 바람 쐬고 왔다 생각하고 이해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장모님이 자꾸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혜지가 철없이 구는 거예요. 저희 집안일은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모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예의서방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부부잖아. 그러니까 혜지 좀 이해해주고 잘 달래줘.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기까지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사위한테 왜 그러냐고 크게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장모가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위가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장모로서 딸 편도 들고 할 수 있겠는데 제 사위는 워낙 냉소하고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모이지만 조금 무섭게 느껴져서 사위와 편하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혹여라도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위가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사위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말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위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찜찜하게 끝이 나서 괜히 연락을 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혹시라도 사위가 집에 들어가 저희 딸에게 왜 부부 사이 일을 떠들고 다니냐면서 또 싸울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일을 쉬는 날에 사위랑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놓고 집에 오라고 해서 기분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서운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 있을 때 전화로 하는 것보다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오라고 연락을 하기도 전에 사위가 먼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사위가 혼자서 제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사위의 모습을 보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항상 저희 집에 올 때는 딸과 함께였는데 그날따라 혼자 찾아온 것 같아서 더 겁이 났어요. 아유, 이서방, 혼자 웬일이야? 우리 혜지는 왜 같이 안 왔어? 혜지가 잠시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밥 좀 얻어먹으려고 오늘은 혼자 찾아왔어요. 그래? 혜지가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이 해외여행을 가래가 아닌데 진짜 집에 무슨 일 없는 거지? 맞지? 그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장모님께 바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진짜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혹시 장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온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명절 아니면 잘 찾아오지도 않더니 뜬금없이 찾아와서 나한테 밥을 내놓으라는 게 이상해서 말이야. 아유, 정말로 무슨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혜지가 해외여행 가면서 걱정이 되었는지 저녁 혼자 먹기 싫으면 장모님 댁에 찾아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아이, 혜지는 여행 어디로 갔는데? 이서방이 보내준 거야? 당연히 제가 보내줬죠. 여행은 유럽 쪽으로 갔어요. 혜지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간다고 하던데요. 저는 갑자기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을 갔다는 딸의 소식에 조금은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딸이 결혼 이후에도 잠시라도 멀리 갈 일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방도 아니고 해외를 갔는데 연락 한 통 없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커피 한 잔 사서 마시는 것도 덜덜 떨면서 난리를 치는 구두쇠 사위가 직접 본인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고 하니까 의아했죠. 제가 아는 저희 사위는 절대 딸에게 돈을 들여 흔쾌히 여행을 보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무뚝뚝한 사위 성격에 평소에 잘 찾아오지도 않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평소에 찾아오면 잘 웃지도 않고 대화조차도 거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웃으면서 제가 묻는 말에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혜지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하면 저는 사위랑 얼굴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 집에 찾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사위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의문투성이었지만 일단 밥을 먹으려고 집에 찾아왔다니까 저는 급한 대로 있는 재료들을 꺼내어 음식을 해주었어요. 사위는 끝까지 딸에게 무슨 일 없으니 걱정 말라면서 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갔죠. 사위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딸이 정말 여행을 간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의문이 많았지만 일단 저는 사위가 딸이 여행을 간 게 맞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사위가 집에 다녀간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 달 내내 연락 한 통 해주지 않았던 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딸에게 오는 전화를 받았죠. 아이, 우리 딸 이제야 엄마한테 전화하네.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은 잘 갔다 온 거야? 잘 갔다 왔지, 엄마. 엄마도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없었지? 내가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너 해외여행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서방이 저녁 좀 차려달라고 갑자기 와서 놀란 거 빼고는 없어. 여행 갔다 와서 오빠한테 집에 다녀왔다는 얘기 들었어. 사실 내가 엄마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거든. 그나저나 너는 여행을 가면 간다고 연락을 해줘야지. 지방에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바로 연락을 해주던 애가 이번에는 해외를 가는데 엄마한테 연락 한 통 안 해주면 어떡해? 엄마 미안해. 그렇게까지 걱정할 줄은 몰랐어. 그냥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서 신이 났는지 짐 싸고 떠드느라 연락하는 걸 깜빡했네. 다음부터는 연락 잘할게. 사실 사위가 딸에게 무슨 일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기는 했지만 한 달 동안 저는 걱정이 많아 다리를 뻗고 자지 못했어요. 사실 딸이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게 이번이 처음이기도 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이날 저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온 딸과 함께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딸이 여행을 잘 갔다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랜만에 우리 엄마 밥 먹고 싶다. 내일 나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갈비찜이랑 해서 집에 가져다 주면 안 될까? 갑자기 장조림이랑 갈비찜을 해달라고? 갑자기 엄마 밥이 먹고 싶네. 저는 갑작스러운 딸의 이야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전 제 음식이 먹고 싶다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한 애처럼 구니까 처음에는 혹시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딸에게 추궁해 보았죠. 그런데 딸은 끝까지 본인은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면서 넘겨짚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끝에 말을 흐리면서 약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엄마의 촉이라는 게 발동했어요. 여행을 잘 갔다 와서 갑자기 내가 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와 대화를 잘하다가 흐느끼는 것도 이상하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일단 알겠다고 네가 원하는 음식은 다 만들어줄 테니 말만 하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장조림이랑 갈비찜이면 된다고 하면서 애써 목소리 톤을 높여 대답했죠. 그렇게 저는 딸과의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얘 무슨 일이 있기는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전화로 딸이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었더니 괜히 저까지 불안해졌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딸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곧바로 딸이 이야기한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딸이 해달라고 한 음식들을 한아름 들고 첫 차를 타서 서울 딸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딸의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2분 거리에 사돈내외가 살고 계시는 상황에 내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가도 되나 싶더군요. 사실 그동안 저는 딸 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사돈내외가 가까이 살고 계셔서 쉽게 찾아가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내외가 가까이 살고 계시는데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서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제가 자주 찾아가면 서로가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딸의 집에 찾아갔던 그날도 연락도 없이 찾아간 게 마음에 걸려 집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날에 통화를 했던 딸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무슨 일 없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싶어 고민 끝에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대문이 열렸고 저는 낑낑거리며 집에서 만들어 온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들고 마당을 걸어갔죠. 그런데 그날 사위가 출근을 안 했던 것인지 저에게 장모님이 오셨냐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사위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난 후 딸이 방에 있어서 금방 나올 거니까 소파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위 말대로 소파에 앉아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살짝 둘러봤는데도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서 확실히 부자라 그런지 예쁘게 잘 해놓고 사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온 지 30분이 훌쩍 지났는데도 금방 나온다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방에서 둘이 뭐하고 있길래 안 나오나 싶어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하는 순간 굳게 닫힌 방문이 열리고 사위와 딸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내 딸이 마치 장님처럼 지팡이로 여기저기 앞을 치면서 사위의 부축을 받고 방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딸의 모습에 저는 순간 열이 받아서 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위가 내 딸을 해쳐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사위의 성품이나 행동이 좋았으면 이런 의심도 하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사위가 행동이나 성품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뻑하면 우리 딸 눈에서 눈물이나 빼고 구드새처럼 행동하거나 냉소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으니까 저는 당연히 사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사위의 멱살을 잡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겨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 딸이 왜 장님처럼 저러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사위는 진정하시라고 하면서 내 딸이 직접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기로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님처럼 행동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이미 눈이 돌아가서 어떻게 저 모습을 보고 진정을 할 수 있냐며 아주 난리를 쳤죠. 제가 사위의 멱살까지 잡고 집이 떠나가라 난리를 치니까 옆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딸이 많이 당황했는지 오열하면서 오빠가 한 짓 아니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저는 딸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온몸이 굳은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자 사위가 바닥에 엎어져 오열하는 딸을 달래서 소파에 앉혔고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있던 저도 소파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리를 해주었어요. 사위의 말에 저는 딸을 마주보고 앉았고 딸은 여전히 제 앞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사위도 딸도 저도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겨우 진정을 한 딸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엄마, 많이 놀랐지?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왜 네가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고 나와? 그게 내가 결혼 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급성 골수성 뭐라고? 아, 네가 젊은 나이에 왜 그런 게 걸려? 거짓말하지 마.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응?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딸이 결혼 전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아팠다면 분명히 겉으로 티가 났을 텐데 제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끝까지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러나 그 희망은 곧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이야, 엄마.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나서 내 옆에 끝까지 있어주겠다는 오빠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그럼 이서방은 그동안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네? 네, 장모님. 말씀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혜지가 그렇게 큰 명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결혼을 했다면서 왜 그렇게 돈을 아끼고 냉철하게 굴었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조금 더 솔직히 했으면 오늘 내가 이서방 멱살을 잡는 일도 없었을 테고 오해도 안 했고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질게 굴고 구두쇠처럼 돈을 아낀 것도 다 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랑 우리 딸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서방 때문에 우리 혜지가 몇 번을 울면서 전화를 했는지 알아? 그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백혈병은 골수를 이식받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무조건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몸에 배어버리다 보니 성격도 변하게 되어서 알게 모르게 혜지랑 장모님께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끝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위를 미워했던 마음이 싹 씻겨 내려가게 되었죠. 딸과 사위의 말을 들어보니까 결혼 2년차 초반까지는 다행히 치료 효과가 좋았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백혈병 치료라는 게 머리도 빠지게 되고 창백해지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가발도 쓰고 화장을 하고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는 저를 만날 때마다 혹시나 눈치를 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딸은 점점 저를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특히 사위는 저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오히려 무뚝뚝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딸과 사위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결혼 2년차 하반기가 되자 암이 눈 영역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딸과 사위는 끝까지 실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했지만 항암 치료 효과가 없었고 병이 악화가 되어 결국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한 사위는 눈도 잃었는데 저에게 알리고 편하게 치료를 받자면서 딸을 설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 딸은 본인 때문에 우리 엄마 마음 아프면 안 된다면서 최근까지 저에게 알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했죠. 하지만 딸의 병이 악화가 되면 될수록 사위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딸에게 나중에 큰일이 나서 인사도 못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장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했다고 해요. 결국 딸은 사위의 말에 흔들렸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했죠. 마침 딸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내 음식이 먹고 싶었고 자신의 상태를 저에게 알릴 겸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딸의 소식에 딸과 사위를 붙잡고 엉엉 울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딸이 그런 못된 병에 걸렸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런 못된 병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딸과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의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사위도 그렇고 사돈 내외도 오며 가며 딸을 많이 챙겨주셨다고 했어요. 매 끼니마다 찾아오셔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병원에 갈 때는 안사돈께서 함께 가주셨다고 했죠. 딸은 다들 옆에서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도와주어서
지금까지 본인이 힘든 치료를 버틸 수 있었다고 했어요.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까 사돈네외 분들과 사위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딸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딸은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입원을 할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사돈네외를 찾아뵙고 아픈 딸을 받아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사돈네외는 저의 감사 인사에 오히려 착하고 예쁜 딸을 며느리로 데려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또 저희 딸이 너무 착하고 예쁘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 금방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때까지 우리 혜지 옆에 딱 붙어 치료를 도와주면 된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사돈네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돈네외 분들께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사위에게도 내 딸 옆을 든든하게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사위는 그런 저에게 오히려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본인이 꼭 저희 딸을 낫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사위는 이야기를 마친 후 사돈네외와 함께 병원에 함께 동행을 했고 딸이 입원을 하는 것까지 지켜보았죠. 그리고 저는 딸이 병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 곧바로 골수 기증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배로 낳은 내 딸인데 내 골수는 맞겠지라는 기대감에 있었죠. 저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내 골수가 맞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 골수는 불일치가 나오게 되었죠. 그날 저는 검사 결과를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만 검사해달라고 울며불며 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검사 결과는 정확했고 저는 결국 골수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사위와 돌아가면서 딸의 간호를 하게 되었죠. 저는 딸의 간호를 하면서 혹시나 딸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아빠 따라갈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있는 신들을 찾아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고 싶은 심정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피가 말라가는 저와 사위를 보면서 골수 기증자가 금방 나타날 테니 희망 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만 하셨어요. 정말 저와 사위에게는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몸으로 본인의 상태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 자꾸 떠나가게 될까 봐 불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딸의 상태가 나빠지니 걱정이 되셨는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 골수이식도 못한다면서 환자가 치료에 의지가 있어야 몸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버텨서 꼭 이식받고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 딱 맞는 골수 이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상황이 급박한 만큼 딸의 골수 이식 수술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딸은 골수 이식을 받고 나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퇴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딸도 사위도 저도 그리고 사돈네 분들도 딸의 상태가 좋아지자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상태를 지켜봐야 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 딸은 너무 감사한 골수 이식 기증자 덕분에 너무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비운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의 병으로 인해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고 또 사위를 미워했을 정도로 많은 오해가 생겼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위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사돈네외 분들과도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또 딸의 병으로 인해서 저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애청자님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을 담아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요즘 딸에게 그리고 사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애청자님들께서도 가족 간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